지금부터는 북한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SBS 8시 뉴스의 톱뉴스로 나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북한에는 과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어제 있었던 여야 국회 정보위원들의 브리핑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임 통치의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거다.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이제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차원.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 실패의 책임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그 밑에 권한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다.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수렴청정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어가 됐나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후계자로 지목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봐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한 전문가이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 브리핑이 위임 통치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김여정.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뭔가 건강 이상설, 유고 상태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위임 통치, 아까 의원께서 말했지만 북한에서 위임 통치란 말을 안 씁니다. 안 쓰고 만일에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은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치권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의 통치권, 문재인 대통령을 예를 들면 핵심은 군 통수권하고 인사권입니다. 그러면은 위임 통치라는 말을 잊지도 않지만 그 권력을 나눠줬다 그러면은 인사권하고 군 통수권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김여정이 올 6월달에 대남 비난 발언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최고 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 하부의 스텝, 주요 부처나 인물들의 기능이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용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위임 통치란 말, 그다음에 권력을 나눴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봐서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위임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 이랬으면 될 걸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들은 많은 국민은 뭔가 김정은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위임 통치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원래 위임 통치는 국내 정치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통치를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국제 정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라는 개념은 아마 아실 텐데 식민지 통치를 통상적으로 위임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대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데 패전하면은 다른 강대국에 가서 통치를 하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위임 통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갑자기 위임 통치가 나오니까 통치권을 위임했다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통치권은 군 통수권과 인사권인데 예를 들어서 정세균 총리께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 정리로 간다고 그러더라도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 본인이 부담할 필요까지 없는 세세한 일들의 일부를 그런 기능들을 나눠주고 대신 책임도 동시에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러면 왜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 시점에서 이걸 보고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위임하는 방식의 통치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임 통치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뭔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 그다음에 오해 소지가 너무 큰 용어죠.
그러면 그 이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식의 위임하는 방식의 통치를 하는 이유로 든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9년간의 통치에 따른 통치 스트레스 경감. 또 하나는 그렇게 위임해서 해나가다가 잘못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미루면 된다. 최고 지도자인 내가 안 져도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는데 이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고 하는 이게 건강 이상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또 이런 관측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김정일은 73년에 후계자가 돼서 94년까지 21년 동안 권력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장악이 다 돼 있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해서 아버지가 2011년에 죽었거든요. 2, 3년 내에 북한 국정 전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집권하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많은 부서들과 인물들에게 기능을 과거보다 더 부여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어떤 면에서는 뭐 제도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묻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소한 말을 해요. 경제는 내각 책임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맞죠. 근데 북한이나 중국은 당국가이기 때문에 내각은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당이 알아왔죠. 제일 세거든요. 그럼 당이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내각에게 책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경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고 거의 안 가고. 그다음에 김재룡 총리만 그냥 힘들게 경제 현장을 다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김재룡 총리가 해임이 됐거든요.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넘겨준 다음에 잘못하면 해임을 해버린 거죠. 친여동생 김여정도 책임을 물은 적이 있어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했을 때 그때까지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관계를 이끈 게 김여정, 김영철, 이성건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노이 결렬되고 나서 김여정이 그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해임당합니다. 이번에 다시 임명된 거예요. 김영철은 통전부장에서 해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들도 이미 해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임 통치로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 일은 김정은 초기에서부터 김정은 집권 스타일인 거죠. 통치 스타일인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어떤 조직이든 이른바 최고 권력자, 뭐 기업으로 치면은 오너, 뭐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무치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는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했던 그 사람. 근데 사실 그 인사는 또 최고 권력자가 한 건데 말이죠. 최고 권력자 스스로를 해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도 비슷한 방식인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보면 주요 보직의 임기가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장 같은 경우, 무력성 같은 경우 뭐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뭐 15년, 20년까지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요 보직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견장 정치라고 그래서 별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경우, 별 5개짜리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막 정말 군인들이 수모가 있을 정도로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민무력부장 뭐 누구 하면은 저희가 다 알 정도로 오래오래 했던 거죠. 오진호 같은 예전에. 사람. 예. 근데 지금은 누군지 저도 잘 기억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매우 자주 바뀌니까. 자주 바꿔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어제의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건강 문제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위임 통치라는 생소한 말이 나오고 김여정이 뭐 2인자 같은 뉘앙스가 얘기가 나오고 권력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이 언어 중에. 그러나 제가 볼 때 특별한 사정은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 체제 밑에 스텝들의 기능이 강화된 것. 그리고 그 이유로 들자면은 아주 자잘한 그 결제까지 다 하는 건 피곤하거든요. 예. 그 밑에 그냥 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권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김여정이 올 6월 달에 정말 독서를 내뱉으면서 남북 공동 연락선을 폭발했거든요. 예. 16일 날. 그리고 도발을 예고했는데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원래 없는 회의도 만들어낸 거죠. 당중앙 군사 예비를 열어서 딱 중단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뒤는 대남 비난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한 후 어제 첫 국회 보고였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어제 박지원 정보원장이 왜 어제 그 시점에 이런 보고를 했을까?
이런 내용의 브리핑이 나가면 언론에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를 읽는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 브리핑을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그분만 아시겠죠. 왜 썼는지는.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임 통치라,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부서들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위임 통치라고 말하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김여정 얘기가 나오고 뭐 이인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건강 이상설이 이제 회상이 되니까 이게 묶여져서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얘기들이 커진 거죠. 이런 내용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위성에서 탐지해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권력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일종의 뭐 휴민트 예전에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인적 뭐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적 정보원이죠. 예, 예. 인적 정보원. 뭐 그분은 그 분야는 뭐 국가 기밀이니까 예. 뭐 저도 모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여정이 6월 달에는 대남 비난 담화를 독서를 내뱉었죠. 저희도 뭐 매일 보도해 그리고 7월에는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DVD 가지고 싶다, 독립기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남도 김여정이 하고 대미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개를 묶어보면 아, 김여정이 대남 대미의 컨트롤 타워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묶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이제 경제겠죠. 그렇죠. 예, 곧 그 분야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대남, 대미, 경제. 예, 예.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저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 동반 진반입니다만. 자, 그러면 그 얘기하시기 전에 어제 그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김정은 권한 이야기 혹시 김정은 건강 이상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건 아닌가요?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로를 여러 가지 첩보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출처상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저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예. 국회의원 개인의 이야기인지 국정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연구위원께서는 이상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둘 다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후반, 중후반이지만 뭐 대략적으로 지금 170cm에 130kg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30까지 나갈까요? 예. 보통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예. 거기에 지금 뭐 담배를 입에 물고 사는 건 뭐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그러면 기저질환이 없을 수가 없죠. 기저질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은 우리 또래의 정상적인 그 나이의 젊은이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있겠죠. 그러나 고지혈증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나 지금 얘기가 나왔던 뭐 위임 통치나 뭐 이런 걸 할 정도로 급박한 건강 악화나 급박한 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같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종의 성인병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지. 이제 많을 거란 얘기죠.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급박한 상황 변경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어린 시절에 KBS에선가 사실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드라마 그걸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